마늘은 세계적인 대표 식재료로 우리나라에서는 4대 채소 중 하나이며 각종 반찬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이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마늘은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알싸한 맛을 내며 몸에 이로운 성분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품으로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1년에 국민 1인당 약 6kg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소비량을 자랑한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건강식품 탑10에도 들어가 있는 식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늘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을 파괴하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근원인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 암, 고혈압, 당뇨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에 있으며 치매는 약을 먹거나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과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알아보자.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 첫 번째는 가공육이다. 마늘을 쌈장과 함께 쌈 싸 먹을 때 고기까지 함께 먹는 경우도 많다. 생고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공육이 마늘과 함께 요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볶음밥이 있다. 베이컨이나 햄을 사용하여 마늘과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먹으면 맛도 좋고 간단한 한 끼가 완성되지만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식품이다. 가공육은 마늘로도 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좋은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하고 섭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쌈장과 초장이다.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늘을 먹을 때 가장 함께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쌈장과 초장이다. 고기와 함께 싸먹거나 쌈채소를 먹을 때 양념장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쌈장과 초장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쌈장과 초장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마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설탕이 들어간 양념장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데 이렇게 단맛이 나는 쌈장과 초장을 함께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결국 당뇨를 유발하게 된다. 세 번째는 약이다. 피임약이나 결핵약,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할 경우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약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뭉치고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의 혈액 응고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술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수술 일주일 전에는 마늘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마늘빵이다. 마늘빵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이다. 마늘과 같은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다. 마늘이 항산화, 항염,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는 맞지만 마늘빵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다. 물론 혈당이 한번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은 꼭 줄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마늘 후레이크이다. 튀긴 마늘은 마늘의 좋은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탄수화물 식품이다.
기름의 튀김으로써 대부분의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마늘을 튀기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메가6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성분으로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으로 인해 체내 염증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마늘을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독소가 생기면 염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나빠지게 된다. 이 악순환이 몸에 쌓이면 당뇨가 생기고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 여섯 번째는 마늘장아찌이다. 반찬으로도 즐겨 먹을 수 있는 마늘장아찌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이다. 마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설탕과 함께 먹는 마늘은 사실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식품으로 지방간을 만들고 비만을 만들며 혈액이 끈적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는 결국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게 되는데 사실상 치매를 피하는 것은 힘들게 된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할까? 첫 번째는 계란이다. 계란과 마늘은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계란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마늘이 계란의 포화지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계란과 마늘을 함께 볶아서 섭취하여도 좋고 그 밖에도 계란말이나 계란을 사용한 요리의 부재료로 마늘을 갈아서 넣어도 좋다. 두 번째는 생선과 해산물이다. 생선회와 함께 먹거나 생선과 해산물 요리에 향신료로 들어가는 마늘은 모두 좋다. 단 설탕이 들어간 쌈장이나 초장은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마늘은 천연항생제인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며 즉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생선회나 해산물을 생으로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만성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생선과 해산물이다. 마늘 자체에 있는 성분도 유익하지만 생선이나 해산물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여서 만성 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이다. 돼지고기와 마늘은 궁합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마늘과 풍성한 채소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는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니다. 좋은 돼지고기를 선택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마늘은 생으로 먹거나 양념으로 사용되며 구워 먹기에도 좋다. 마늘과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궁합을 보여준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흡수에 도움을 주고 지질과 결합하여 과산화 방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에 구운 고기보다는 삶거나 찐 고기가 좋기 때문에 삼겹살로 만든 수육을 추천한다. 대신 흰쌀밥은 조금만 먹고 마늘과 다양한 쌈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미역국이다. 마늘은 국과 찌개 반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향신 채소이다. 미역국은 국요리 중에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마늘이 함께 들어간다면 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 알리신 성분 때문에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미역국에 넣어 먹는 마늘은 천연 조미료가 될 수 있다. 인공 조미료 대신 마늘을 천연 조미료로 사용한다면 만성 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마늘꿀이다. 마늘이 꿀과 만나게 되면 그 효능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데 마늘의 알리신과 칼륨은 체내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며 꿀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해독 기능으로 여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기타 병원균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켜 만성 염증과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마늘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진통 효과가 있어서 만성 관절염이나 편도선염 등에도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꿀 함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피가루를 섞은 물에 마늘을 삶아서 적은 양의 꿀을 섞어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늘도 적정량만을 섭취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따르면 마늘의 1일 권장 섭취량을 건조분말 0.6에서 1g가량을 권장하고 있다. 마늘의 수분 함유량을 감안했을 때 마늘분말 1g은 생마늘 3g 정도로 계산되며 결국 마늘의 1일 권장 섭취량은 1개에서 2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한다고 해서 큰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나 대장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마늘을 먹으면 좋지 않은데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질병은 아니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복통과 설사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일반적으로는 배변 후에 증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전신 피로와 두통, 불면증, 어깨 결림, 무력감 등이 장기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장내에서 가스를 다량으로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 식품을 포드맵이라고 하는데 마늘은 포드맵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이러한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대부분이 대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장관으로 수분을 당겨 장운동에 변화를 주며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른 시간 동안 발효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가스를 만들게 된다. 또한 마늘에는 다량의 프룩탄이라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프룩탄은 장내 유산균의 활성화를 돕는 유익한 수용성 식이섬유이지만 대장이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장에 많은 가스를 유발하여 방귀 냄새가 독해지기도 한다. 두 번째는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이다. 평소 위장이 약하고 위염 혹은 위궤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마늘과 마늘즙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생마늘을 먹게 되면 마늘의 알싸한 맛이 위에 부담을 주고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알리신의 함량이 높아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생마늘이나 마늘즙보다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마늘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마늘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늘은 세계적인 대표 식재료로 우리나라에서는 4대 채소 중 하나이며 각종 반찬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식재료이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마늘은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알싸한 맛을 내며 몸에 이로운 성분들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식품으로 한국인의 마늘 소비량은 1년에 국민 1인당 약 6kg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소비량을 자랑한다. 마늘은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건강식품 탑10에도 들어가 있는 식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늘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신경을 파괴하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병의 근원인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치매, 암, 고혈압, 당뇨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에 있으며, 치매는 약을 먹거나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과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알아보자. 마늘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 첫 번째는 가공육이다. 마늘을 쌈장과 함께 쌈 싸 먹을 때 고기까지 함께 먹는 경우도 많다. 생고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공육이 마늘과 함께 요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볶음밥이 있다. 베이컨이나 햄을 사용하여 마늘과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먹으면 맛도 좋고 간단한 한 끼가 완성되지만,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식품이다. 가공육은 마늘로도 중화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좋은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하고 섭취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쌈장과 초장이다.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늘을 먹을 때 가장 함께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쌈장과 초장이다. 고기와 함께 싸 먹거나 쌈채소를 먹을 때 양념장을 곁들이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문제는 쌈장과 초장에 들어가 있는 설탕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쌈장과 초장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마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설탕이 들어간 양념장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데, 이렇게 단맛이 나는 쌈장과 초장을 함께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결국 당뇨를 유발하게 된다. 세 번째는 약이다. 피임약이나 결핵약, 면역억제제 등을 복용할 경우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약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액이 뭉치고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의 혈액 응고제 약물을 복용할 경우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술을 앞둔 사람들의 경우 수술 일주일 전에는 마늘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마늘빵이다. 마늘빵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이다. 마늘과 같은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다. 마늘이 항산화, 항염,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는 맞지만 마늘빵은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다. 물론 혈당이 한번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은 꼭 줄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는 마늘 후레이크이다. 튀긴 마늘은 마늘의 좋은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탄수화물 식품이다. 기름에 튀김으로써 대부분의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마늘을 튀기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오메가6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성분으로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되면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으로 인해 체내 염증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마늘을 튀기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독소가 생기면 염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나빠지게 된다. 이 악순환이 몸에 쌓이면 당뇨가 생기고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 여섯 번째는 마늘장아찌이다. 반찬으로도 즐겨 먹을 수 있는 마늘장아찌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이다. 마늘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설탕과 함께 먹는 마늘은 사실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식품으로 지방간을 만들고 비만을 만들며 혈액이 끈적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는 결국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게 되는데 사실상 치매를 피하는 것은 힘들게 된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할까? 첫 번째는 계란이다. 계란과 마늘은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계란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다. 마늘이 계란의 포화지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계란과 마늘을 함께 볶아서 섭취하여도 좋고 그 밖에도 계란말이나 계란을 사용한 요리의 부재료로 마늘을 갈아서 넣어도 좋다. 두 번째는 생선과 해산물이다. 생선회와 함께 먹거나 생선과 해산물 요리에 향신료로 들어가는 마늘은 모두 좋다. 단 설탕이 들어간 쌈장이나 초장은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인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며 즉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생선회나 해산물을 생으로 먹을 때 함께 섭취하면 좋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생선과 해산물이다. 마늘 자체에 있는 성분도 유익하지만 생선이나 해산물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여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도록 하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이다. 돼지고기와 마늘은 궁합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마늘과 풍성한 채소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는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니다. 좋은 돼지고기를 선택한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다.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할 경우 마늘은 생으로 먹거나 양념으로 사용되며 구워 먹기에도 좋다. 마늘과 돼지고기는 맛의 궁합도 좋지만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궁합을 보여준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흡수에 도움을 주고 지질과 결합하여 과산화 방지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에 구운 고기보다는 삶거나 찐 고기가 좋기 때문에 삼겹살로 만든 수육을 추천한다. 대신 흰쌀밥은 조금만 먹고 마늘과 다양한 쌈채소를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미역국이다. 마늘은 국과 찌개 반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향신 채소이다. 미역국은 국요리 중에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마늘이 함께 들어간다면 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 알리신 성분 때문에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효능과 더불어 미역국에 넣어 먹는 마늘은 천연 조미료가 될 수 있다. 인공 조미료 대신 마늘을 천연 조미료로 사용한다면 만성 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마늘꿀이다. 마늘이 꿀과 만나게 되면 그 효능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데 마늘의 알리신과 칼륨은 체내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며 꿀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해독 기능으로 여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기타 병원균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시켜 만성염증과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마늘꿀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진통 효과가 있어서 만성관절염이나 편도선염 등에도 도움이 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꿀 함량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피가루를 섞은 물에 마늘을 삶아서 적은 양의 꿀을 섞어 소량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마늘도 적정량만을 섭취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따르면 마늘의 1일 권장 섭취량을 건조분말 0.6에서 1g가량을 권장하고 있다. 마늘의 수분 함유량을 감안했을 때 마늘 분말 1g은 생마늘 3g 정도로 계산되며 결국 마늘의 1일 권장 섭취량은 1개에서 2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한다고 해서 큰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위나 대장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마늘을 먹으면 좋지 않은데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질병은 아니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복통과 설사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일반적으로는 배변 후에 증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전신 피로와 두통, 불면증, 어깨 결림, 무력감 등이 장기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음식을 섭취하였을 때 장내에서 가스를 다량으로 생성하여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 식품을 포드맵이라고 하는데 마늘은 포드맵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 중 하나로 이러한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대부분이 대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장관으로 수분을 당겨 장운동에 변화를 주며 장내 세균에 의해 빠른 시간 동안 발효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가스를 만들게 된다. 또한 마늘에는 다량의 프룩탄이라는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프룩탄은 장내 유산균의 활성화를 돕는 유익한 수용성 식이섬유이지만 대장이 예민하거나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장에 많은 가스를 유발하여 방귀 냄새가 독해지기도 한다. 두 번째는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이다. 평소 위장이 약하고 위염 혹은 위궤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생마늘과 마늘즙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생마늘을 먹게 되면 마늘의 알싸한 맛이 위에 부담을 주고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알리신의 함량이 높아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생마늘이나 마늘즙보다는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마늘이 건강에 이로운 식품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마늘이 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